네, 오늘 제3강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 형식 관련해서 또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 영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에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동사 파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소위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모든 동사들을 다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특별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닛 3 Sentence Structures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랑 나가실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바로 뭐냐면 동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사라고 하는 요 아이는 반드시 어디에 등장을 하죠? 그죠?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는 동사를 근거로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주어가 있고 또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뿌리가 되어지고, 동사라는 아이를 그저 기준으로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그저 앞쪽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장이 마침표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이렇게 마침표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문장의 형식이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딸랑 문장이 형성이 됐는데 뭐와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러한 문장의 형태를 만드는 동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숫자 1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 2, 3, 4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그냥 체계적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있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1형식 주어 동사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의 구문을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확인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들. 자, 1형식이라고 하는 요 아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냐면, 보통은 요 아이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오고,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우리는 얘를 몇 형식이라 한다? 그죠? 1형식이라고 한다. 근데 영어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런 1형식이라고 하는 구조가 실제 영어 지문에서는 어떻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리는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1형식이네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장의 구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스탑 피리어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얘도 역시 1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논리가 등장을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이 형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동사를 근거로 어떠한 형태의 그저 품사가 들어가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배우는 거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 그 깍두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쓸 거예요. 깍두기. 깍두기는 우리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문장의 구성 성분은 이 구문상에 그죠? 구성이 있고 뭐가 있어? 의미상의 그죠?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깍두기라고 하는 아이는 구문상의 구성은 아니지만 의미상의 구성은 지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퉁쳐서 얘기하냐면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사.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얘는 형식이 몇 형식이야? 1형식이겠지. 왜? 부사는 뭐의 구애를 안 받아? 구문상의 구애, 즉 스트럭처의 구문에 대한 문장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얘가 있더라도 얘는 몇 형식이야? 1형식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동사가 왔는데 뒤쪽에 부사가 오고 마침표가 들어오면 몇 형식이야? 1형식인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뭐뭐 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요 아이가 실제 구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죠? 부사 형태가 들어와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인지한다고? 그죠? 부사라고, 그죠? 일형식이라 한다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부사를 다 적어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부사가 되는 건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용사 플러스 ly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은 다 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그죠? 시간 부사라는 게 있죠. 그죠? tomorrow, yesterday, 그죠? 이런 거, now and then 같은 거. 그리고 장소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장소부사. 장소부사라는 건 보통은, 그죠? 우리가 there, here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요 문장 구조는 전명구라고 하죠. 전명구는 일반적으로 구문에서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구. 이해되시겠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앞으로 배우실 부사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사의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일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 뒤쪽에 and, 그죠? but, or, so 같은 연결을 시키는, 그죠? 연결 접속사, 그죠? 대등 접속사 같은 게 연결이 되면 이 앞의 문장은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왜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등 접속사가 연결이 됐다면 완벽한 센텐스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거니까 이미 이 구조에서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라는 뜻일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이라는 아이를, 그죠? 조금 더 구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동사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stop period 다음에, 그죠? 뭐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그죠? 뭐가 오면 부사가 오면, 그죠? 정확하게, 그죠? 목적어에 갖고 있는, 그죠? 명사가 아니라, 그죠? 이건 보통 우리는 목적어가 돼버리죠. 그죠? 뭐가 오면 시간부사나 장소부사가 오면, 그리고 역시 명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연결이 되면, 또 그죠? 명사절, 그죠? 또는 형용사절이 오는 게 아니라 부사절이 오면 우리는 여기에 뭘 친다? 그죠?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역시 접속사가 오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될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일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의 이름이 그래서 뭐냐면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뜻이야. 왜? 뒤쪽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완벽한 동사의 구조를 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의미적인 개념은 우리가 구문 독해 파트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문법 시간에는 이러한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가시면서 쭉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자,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부사를 제외한 아무것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문 한번 볼까? 자, anyone will do. 그 다음에 if he is honest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구문 한번 우리 따져볼까? 자, anyone 주어, 동사 will do, 그죠? 근데 뒤쪽에 if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부사절, 그죠? 조건절, 부사절입니다. 그럼 얘는 stop period가 생성이 된 걸 봐서는 완벽한 문장이 일단은 들어왔다는 얘기면 동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뭐가 등장했지? 부사절이 등장했지. 그러면 이 동사는 몇 형식 동사라는 얘기야? 1형식 자동사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왜? 뒤쪽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부사가 왔으니까. 이럴 때 이 do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be, 그 다음에 good, enough의 뜻이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하다, 충분히 좋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it will do, 누구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좋다. 그죠? If he is honest, 그죠? 그 누구가 정직하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문장 형식 고민해보세요. 자, 두 번째, 어떤 문장이 있냐면, It doesn't matter, 그 다음에 to me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 동사만 찾아봅니다. 동사는 doesn't matter가 동사고, it은 주어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명구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등장했죠? 전명구가 등장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자, 동사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지금 전명구가 등장했으면 얘는 무슨 동사? 완전 자동사,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이형식 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그럴 때 matter의 뜻은 중요하다, be important, 그죠? be important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석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matter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단어상의 의미를 기억해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하자라는 거가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세요. Your age doesn't, 그 다음에 count,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When you learn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역시 구문으로 따지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동사는 doesn't count예요. 주어는 your age야, 동사 앞에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when you learn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긴 거는 어떤 형태로 생겼지, 여러분들? 몇 번? 그죠? 5번 형태처럼 부사절로 생겨버렸죠, 그죠?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 부사절이 등장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몇 형식? 1형식. 이럴 때 뜻은 역시 count,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count on이라는 말 알죠? 그죠? 자, count on이라고 하는 말도 궁극적으로 뒤쪽에 목적어를 달기 위해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은 형태라고 보면 돼? 그죠? 전명구가 왔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럴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count는 해당되는 목적어를 받아줄 수 있는 전치사는 무조건 뭐다? on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네, 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죠? 수지 맞다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수지 맞다. 그죠? 수지 맞다. 네. 이익이 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도 역시 해석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네, 구문을 먼저 한번 보시고 쫓아가 볼까요? 자, 보시죠. 자, farming, 그죠? 농업은, 자, doesn't pay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these day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동사부터 찾아보세요, 뭐든지. 예,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네, doesn't pay가 있죠. 근데 구문을 보니까 뒤쪽에 these days는 뭐야, 여러분들? 네, 시간부사야, 시간부사. 여기 시간부사 있죠, 그죠? 요즘에. 그러면 얘는 100% 부사니까 몇 형식이야? 1형식이겠지. 그럴 때 pay는 지불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이 되다, 그죠? 정확히 뜻은 be, 요 미닝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똑같은 pay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I pay you, 그죠? pay you,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목적어잖아, 그죠?
그때 뜻에는 뭐가 없다고, 요런 뜻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구문을 확인하시고 구문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보죠. 자, 엘리베이터는 그죠? 영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리프트죠, 그죠? The elevator doesn't work.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동사가 분명히 doesn't work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쓰였는데 when, 그죠? 뒤쪽에 뭐가 없죠? 목적 없이 stop period가 와버렸죠. 이럴 때 work는 무슨 뜻이야? 그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be effective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 자동사라는 개념으로 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던 요 문장 구조를 꼭 다시 필기해 놓으시고 네, 구문이라는 연결고리를 완성하셔가지고 네,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이제 뭐냐면 요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 영어에서 여러분들 흔히 굉장히 자주 정리가 되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왔는데 이게 하나의 타동사구라는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특정한 동사가 이렇게 왔어요. 자, 특정한 우리 이렇게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요 동사가 역시 특정한 의미를 그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해해 봅니다. 자, 특정한 동사라는 거가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다? 그죠? 구조가 있다. 또는 구문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구조를 흔히 동사가 오고 그리고 실제로는 생긴 거는 일단 전치사처럼 생긴 겁니다. 전치사 형태가 왔는데 요 의미가 요 동사의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강조하는 의미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를 합쳐서 타동사구라고 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책에서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와요. 이때 이 전치사는 실제로는 뭐다? 그죠?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죠? 뒤에 명사를 붙여서 그죠? 여기 전치사예요. 이게 하나의 뭐가 된 거다? 그죠? 전명구가 된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아이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account라고 하는 요 동사 뒤에 무조건 for라고 하는 특정한 그죠? 전치사처럼 생겨있는 이 구문을 달고 뒤쪽에 목적어를 이끄는 그죠? 명사의 구조를 달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문할 때 이렇게 구문하셔도 돼요. account for라고 하는 요 아이를 하나의 뭐로 타동사구라는 개념으로 그죠? 그 특정한 의미를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또 하나의 기능은 요 아이를 그죠? 전명구 형태를 하나의 그죠? 전명구로 취급하고 이 account라고 하는 아이를 자동사 형태로 인지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자동사 파트를 배워보시면 알아요. 자동사가 수동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는 수동태가 가능한 문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타동사라고 하는 이 구를 정확한 전치사의 형태로 써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account for라고 하는 요 아이는 일단은 첫 번째는 explain이라고 하는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ccount to가 아니라 account for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위나 특정한 어떤 요건들을 그저 뭐하다? 차지하다, 그죠? 차지하다 또는 그 양에 이르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영어에서 할 일은 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험 영어에서는 이 전치사 형태로 생겨있는 요거를 외우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동사 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이를 전치사로 인지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그냥 부사 형태의 형태로 인지를 하겠다라는 거가 그 목적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자, his illness 그의 병이죠. 그죠? accounts for 그 다음에 his absence 이라고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동사 찾아볼까? 동사는 account만 치지 말고 account for를 이렇게 치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자고? explain 이라고 쓰자고요. 그럼 얘가 주어겠죠? 그러면 그가 그죠? 요거를 목적어로 놓으면 직역하면 그의 아픔은 그의 결석을 뭐한다? 설명한다. 해당되는 전치사는 to가 아니라 뭐다? for다 이렇게.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는 다 풉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2번 add to 늘리다, increase 증가시키다는 얘기입니다. 자, this 이것은 adds to our difficulties죠. 그죠? 역시 똑같습니다. 구문 자체가. 일단은 주어를 뭐로 잡고 this를 잡고 자, 동사를 뭐로 잡고 일단은 타동사 구인 형태인 as to를 이렇게 잡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increase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남아있는 아이를 목적으로 잡으면 그죠? our difficulties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를 하나의 타동사 구로 인지를 해서 주어, 목적으로 인지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그죠? 전치사 구조의 형태인 to를 연결해서 하나의 타동사 구를 만들어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한다. 이렇게. 알겠죠? 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얘는 늘리다, 증가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to가 없다면 그죠? 이 아이는 타동사 형태에서 add 그죠? A to B 그죠? A에게 B를 더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admit 인정하다인데 of가 붙어서 뭐뭐의 여지가 있다라는 독특한 의미의 타동사구로 바뀐다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 단어들을 여러분들 표현들을 싹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각각 설명을 쭉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gree라고 하는 요 동사가 기본적으로 뒤쪽에 to와 그죠? with와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형태를 그죠? 연결해서 하나의 타동사 구로 인지를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전명구로 인지를 하셔서 자동사 형태의 개념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네,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로 인지해라? 그죠? 타동사 구로 인지를 하자라는 거가 지금 드리는 목적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agree는 to냐, with냐, on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뒤에 to는요, 그죠? 사물이 들어오고요. with는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on이라고 하는 건, 그죠? 뭐, 사물 또는 사람, 이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너의 제안에 동의한다 라고 할 때는 I agree to, 그죠? your 뭐라 쓰면 돼? proposa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들어오면 I agree with you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에도 사물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agree on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뜻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뭐에 합의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agree라는 아이를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어떤 계열이 들어오냐면 사람을 취하는 형태에 그저 해당되는 부사, 즉 전치사 형태가 to냐, with냐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등장을 시키겠죠. 그죠? 예문 보면 I agree to your proposal.
I agree with you. They agreed on the plan. 그죠? 그 문제 계획안에서 합의하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allow for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consider의 뜻입니다. 예문 확인하시고 apologize to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to. 그다음에 complain of about이죠. 자, 여기와 관련된 실제 편입에서의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해당되는 전치사가 제대로 연결이 돼 있냐라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complain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of나 about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 거가 맞는 거고요.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하면 for가 등장하면 x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는 풀립니다. 아시겠죠? complain은 불만을 나타내다, 불평하다라고 할 때는 for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챙기시고요. conform to 순응하다, 따르다. consist in, consist of. 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요 동사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로 네, 보세요. consist in 또는 of 또는 with 이런 게 있거든요.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있다, 어디에 있다 라는 뜻에서, 그죠? 존재한다는 뜻도 있고, lie in, 놓여 있다라는 뜻도 쓸 수 있고요. consist of는 여러분들 어디에 구성되다라고 하는 뜻, be composed of, 그죠? 요것도 존재하고요. 자, 얘는 어떤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개념으로서, 그죠? 수반하다라는 뜻이야.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in, of, with라는 아이의 각각의, 그죠? 네. 전치사의 흐름에 따라서 독특한 의미들이 바뀐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요. 인지하시고. 자, 일단은 얘는 베이스가 일단은 자동사 베이스예요. consist는. 아시겠죠? 일단 베이스가 뭐라고? 자동사 계열이라고. 자, 타동사구를 만드는 이 동사구 중에서 그 베이스가 타동사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consist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자동사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be consisted of라고 하는 뜻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우리 타동사구 중에서 그죠? 수동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해서 그 베이스를 보시면 돼요. 자, 예문 뭐죠?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 돼 있죠. 자, 행복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거에 그죠? 뭐 있다? 놓여 있다. 그죠? 만족으로 그죠? 있다야. My family consists of 5 people. 그죠? 우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죠? 수동태로 나타낼 수 있죠. 뭐 타동사의 형태인 compose를 be composed of로 바꿔서. 하지만 요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my family is composed of 5 people. 그죠? 우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때 my family 다음에 is가 온 걸 봐서는 우리 1강에서 뭐 배웠지? 그죠? 집합명사 가족 구성원이냐? 그죠? 아니면 뭐냐? 단이냐? 라는 걸로 구분하면 요 사람은 지금 그죠?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죠?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뭐 쟤는 R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죠?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요. deal with 다루다. 많이 배우셨죠? 그죠? in 거래하다. 이렇게. experiment with 실험하다. graduate from 자동사입니다. graduate는 기본 베이스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가 안 되겠죠? 수동태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graduate는 반드시 해당되는 타동사구를 만들 때 from이라고 하는 I를 쓰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insist on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건 설명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암기 구조고요. 원리를 아시고 암기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필기를 하는 부분들은 실제 기출 형태가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insist는 그죠? 기본 베이스는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타동사 insist 대시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뒤에 이렇게 on이 갖다 붙으면 이 아이는 하나의 타동사구로 스페셜한 미닝을 나타내요. 다시 insist라는 아이는 원래는 요구하다, 주장하다라고 하는 그죠? 뭐 베이스 기반이 타동사야. 하지만 이런 insist라는 것 뒤에 on이라고 하는 아이를 붙여서 하나의 스페셜한 미닝을 나타내는 타동사구가 돼버린 거라고. 이럴 때 on이 붙으면
주장하다라는 건 한국말이고요. 얘의 원래 영어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 너무 억울해. 또 나는 너무 저걸 사고 싶어. 그럴 때 나는 뭐 하는 거야? insist on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요 아이 to로 나옵니다. 언제나 X 이렇게. 아시겠죠? 네. to 뒤에 이렇게 명사 구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타동사구가 타동사 베이스니까. 그죠? 얘는 자동사를 모든 전사를 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on만 붙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되십니다. 그죠? 자, interfere with, interfere in.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타동사 베이스고요. 그리고 with가 붙으면 특정한 meaning, 방해하다. in이 붙으면, 그죠? 간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object to는 기본적으로 자동사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object to는 그죠?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네. 역시 수동태 금지입니다. 수동태 금지. operate는 on, 그죠? 작동이 아니라 수술하다. 역시 타동사 베이스의 operate지만 on이 붙어서 스페셜한 meaning. 그러면 여기에 다른 전치사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아시겠죠? 17번 자동사 베이스입니다. participate in, 무조건 in. 수동태 금지. 그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take part in. 그죠? 그래서 we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우리는 그 토론에 참가합니다. 자, 18번 갑니다. result in, result from은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베이스는 여러분들 뭐냐면, 네, 정확하게 result라고 하는 요 i가 in이 오느냐, from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는 달라진다라는 것. 자, in이면 뒤쪽에 등장하는 요 내용이, 그죠? 일반적으로 이 지문의 결과가 되셔야 되고요. 자, from을 쓰게 되면 요 뒤에 등장하는 요 내용이 원인이 되셔야 됩니다. 원인이. 얘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아이는, 그죠? in이 맞냐, from이 맞냐라고 하는, 그죠? 기본적인 구문상의 어떤 문법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얘는 독해 파트에서 in이 왔다면, 뒤쪽에 결과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from이 왔다면, 그죠? 앞쪽에 등장하는 주어라 갖고 있는 아이의 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이 되기 때문에 주로 작가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문 볼까? The crowd result in heavy loss. 그죠? 그런 분쟁 또는 논쟁이 엄청난, 그죠? 감소 또는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왔다. 그죠? 결론에 대한 얘기. The damage result from the fire. 그죠? 그 화재 사건으로부터 그죠? 손실은 왔다. 이렇게 피해는 등장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하실 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wait for, 그죠? 기다리다. 네, 자동사 베이스입니다. await가 타동사고요. 자, wait on, 그죠? 얘는 오히려 시중 들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형식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일형식인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의미로 본다면, 그죠? 각각의 해석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우리는 일형식은 의미에 대한 개념보다는 구문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역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그죠? 19개의 단어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당되는 특정한 전치사처럼 생겨있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구라고 하는 계열이 있고, 그리고 그런 타동사구에서 필수적으로 해당되는 전치사만을 써야 되는 뭐가 있어요? 그죠?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교재 중에서 이렇게 17번, 그죠? 15번처럼 해당되는 타동사의 베이스를 옆에다 놓는 아이들은 다 이 아이는 자동사 베이스란 얘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요, 그죠? 네, 암기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풀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형식으로 갑니다. 네. 자, 이형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그냥 두 번째 문장의 구조라고 보셔도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자, 주어라는 아이가 있고요. 이번에는 동사가 이 형식이라는 아이가 있어. 이 형식은 일단 베이스가 여러분들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 자동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뒤쪽에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 즉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구, 그죠? 또는 이렇게 명사절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얘를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동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 그냥 명사가 왔다고 해서 다 목적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형식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형식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뒤쪽에 어느 구문이 오냐면 형용사의 구조가 올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명사라고 하는 구조가 올 수 있어요. 요렇게 오고 이렇게 스탑 피로드 지키는 거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형용사와 이 명사는 구문상의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자, 뭐라고요? 구문상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반면에 부사는 어땠죠? 부사는 구문상의 요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요 해석이 중요한 거여도 맞겠지만 얘네가 갖고 있는 역할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 또는 이퀄하게 설명을 해주더라 라는 개념에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특별하게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실제 보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complement거든요. complement는 보충 보완하다 또는 보충 보완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서 우리는 얘를 명사 또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해. 실제로 이 관계는 이퀄이라는 관계가 많이 쓰여요. 그런 특정한 동사들을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자동사인데 왜? 목적은 아니니까. 그죠? 자동사라 불러. 근데 완전한 자동사는 아니죠. 뒤쪽에 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말 그대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형식은 일단은 주어,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라고 하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불완전 자동사, 즉 주격 보어. 역할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아이. 해석은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그죠? 이런 관계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근데 무슨 시간이야? 동사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형식의 구조를 갖는 동사들이 특징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1형식과 2형식을 나눌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 비율 중에서 만약에 영어 동사 이렇게 동사 중에서 10개가 있는데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다 타동사 계열이에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타동사가 뭔지는. 한 2개 정도가 여러분들 자동사인데 그 중에서도 1형식과 2형식이 이렇게 있어요. 양으로 따지면 비슷하겠지만 그죠? 수업 영어에서는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타동사, 자동사 구분하기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어떤 건지 또는 2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암기로 그저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갑니다. 자, 비동사 계열 있죠? 비동사 계열은 대표적인 1형식과 2형식을 이끄는 자동사 계열이에요. 자, 뭐라고? 비동사 계열은 1형식과 2형식을 이끄는 자동사 계열이고 비동사가 1형식이라고 한다면 주어 있고 비동사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지금 뭘 썼나요? 그죠? 여기다가 비동사를 이렇게 쓰고 뒤쪽에 뭘 달아내면 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죠? 1형식 자동사를 들어가는 요 문장 형식들을 달아내면 그죠? 이럴 때 얘의 뜻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여기 이렇게 부사가 오면. 반면에 주어가 있고요. 똑같이 비동사가 왔는데 이번에는 뒤쪽에 뭐가 왔어? 그죠? 명사 또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얘가 이 형식이 돼서 그죠? equal이다, 그죠?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런 계열에서 그죠? 그런 계열에서 우리가 뭐뭐인 채로 그죠? 이다, 남아있다, 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죠? keep, remain, stay, continue. 다시 keep, remain, stay, continue. 한 번 더. 뭐? keep, remain, stay, continue. 자, 한 번 더 외웁니다, 여러분들. 자, 뭐라고? 비동사 keep, 그 다음에 stay, 뭐? 그죠? continue, 그죠? 이런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keep, remain, stay, continue. 요런 아이디에 뭐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형용사가 등장하면 이런 아이는 이 형식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he를 정확하게 수식시켜주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구조로서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all day는 시간 부사, 그죠? 얘는 형용사예요. 혹시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그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그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와, 나는 저 사일런트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문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원리인 거고, 어휘라는 건 여러분들 영어를 하기 위한 필수예요. 어휘가 되지 않으면 문법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발생해요. 왜요? 구조는 아는데 뜻을 모르잖아. 그럼 뭐를 못해? 독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영어 공부의 제1번은 어휘입니다.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어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어휘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내가 어휘집이 약하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 여러분들. 네.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게 어휘 학습의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실 때 꼭 뭐 품사까지 외우시라고요. 자, 캡트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가 등장했으면 몇 형식? 이 형식. 그죠? 그러면 얘를 정확히 수식시켜주는 거니까 개념은 그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silent, 조용하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리고 문법 시험 문제면 캡트는 분명히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부사가 들어오면 이 형식으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요거를 절대로 쓰지 마시라고요. 이게 문법 시험 문제 가장 1번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 보실까요? 뒤쪽으로. 네. 자, 버벅대네요. 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결과들은 remain, 그죠? remain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입니다. a secret, 그죠? 비밀로 남아있다. 그럼 역시 뭐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a secret이 누구란 얘기야? a secret이 그죠? 실험의 결과인데 그것이 뭐로 남아있다? 그죠? 하나의 비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변화라고 하는 거 봅시다. 네, 요것도 할 말이 많아요. 자,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확인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변화라고 하는 요 아이가 일단 들어오는 거는 문장 구문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문법책에 보시면 뭐 become new, 그죠? 이렇게 떠 있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역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일단 먼저 염두를 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become이라고 하는 요 동사가 소위 주격 보호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명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 기능을 취한다라는 걸 먼저 암기를 좀 하세요. 그럼 절대로 여기는 일단 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죠? 부사 형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목적어일까? 그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뭐? He became a doctor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일 수도 있는데 목적어는 절대로 주어랑 같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읽어보니까 뭐야? 주어랑 같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야? 이 형식이라고요. 아니면 become을 외우시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make라고 하는 i도 역시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고 변화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뒤쪽에 이렇게 명사라고 하는 구조만 들어옵니다. 다시 make가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를 쓸 때는 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형용사는 들어오지 않고 명사만 들어와요. 자, 예문을 보시면 자, she will make a good w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그녀는 좋은 와이프를 만들어? 뭔가 이상해. 그죠? 지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가 이퀄이고 이때 이 아이는 형식으로 따지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계열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make라고 하는 아이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만들다라는 뜻이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죠? 어떤 거? 그죠? 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 때는 이 형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아이는 구문이라고 하는 아이로 베이스를 삼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문법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어요. 문법 문제에서 make를 이 형식을 골라라.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뭐로 기억하자? 독해로 기억하자. 그죠? 네. 그래서 이 주어랑 뒤에 걸 읽었더니 뭔가가 대상이 일치되더라.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이 형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죠? get이라고 하는 동사, grow라고 하는 동사, come, go, turn, fall, learn 이라는 아이디에 이 아이는 뒤에 무조건 그죠? 주격보호로 형용사만 옵니다. 형용사만. 이렇게 왔을 때 얘의 뜻은 역시 변화라고 하는 become류예요. get, 얻다, 그죠? 뭔가를 가지다. grow, 성장하다. come, 오다. go, 가다. turn, 돌다. fall, 떨어지다. run, 달리다라고 하는 소위 1형식과 3형식 이런 뜻이 아니고 얘의 뜻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되다. 그렇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예문 보시면 It's getting warmer. 더 따뜻해지고 있다. 그죠? 저는 봄만 되면 이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네, 얼굴 다 붓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들. He grew thin and weak. 그죠? 점점 말라가고 점점 쇠약해졌다. Come true. 그죠? Dream come true. 라는 말 알죠? Come right, come lose, come easy. 그죠? 이런 형들 역시 그렇게 되다. go bad는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어요. go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변화고요. come은 긍정적인 개념의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go 다음에 bad, go mad, go blind, go bald, go bankrupt.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해요. 그죠? 대머리 되는 거 반길 사람 없어요. 그죠? come은 반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변화를 지어주시고요. turn이라는 것도 뒤에 형용사가 베이스가 오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네, 역시 변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근데 얘는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있죠. 그죠? 갑자기 감정이 변한다든지, 그죠? 갑자기 모습이 변한다든지, 그죠? 어떤 급박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turn pale, turn red, turn sound, 그죠? turn cold 이런 것들. 자, fall asleep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fall asleep, 훅 하고 잠드는 거. for real, 그죠? 아파지는 거. ru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run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run이라는 것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run short, run dry, run high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요것들은 됐고요. 자, 저랑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 단어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제 강의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 prove하고 turnout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여러분들 prove는 사실 3형식도 있어요. 네. 근데 뒤쪽에 뭐가 이렇게 to be라는 아이가 등장을 한 형태에서 이렇게 명사를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는 형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아이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판명되다. 자,
주어가 목적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과 주어는 주격 보호이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서 판명되다라는 말은 주어 이퀄 주격 보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럼 보세요. She proved. 그 다음에 또는 turned out. to be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a spy. 그죠? 그러면 그녀가 스파이를 증명한 게 아니라 그녀가 뭐 한 거라고? 스파이가 인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바로 prove의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3번 seem, appear 대표적인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죠? He seems to be healthy. 그죠? 역시 그런 계열에서 주격 보호 자체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들? 형용사가 들어온다. appear, to be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부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학교 때부터 많이 알던 거가 여러분들 뭐죠? 이건 알죠, 그죠? 감각동사. 대표적으로 뒤쪽에 형용사 주격 보호 형태 들어오는 거. He looks happy가 아니라 happy. I don't feel well이 아니라 I don't feel good. 그죠? This morning the butter smells somewhat badly가 아니라 bad. 그죠? Good medicine tastes bitterly가 아니라 bitter to my mouth. 이렇게. His story sounds strangely가 아니라 His story sounds strange. 그죠?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듣으신 분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가 헷갈리면 이거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에 대한 어휘 실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각동사들은 뒤쪽에 다 형용사 보호가 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동사 편이에요. 자동사 편. 그래서 1, 2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보세요. 1 형식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뒤에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가 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스탑 피리드를 끝내야 됩니다. 그죠? 끝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뒤쪽에 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부사구가 올 수 있다. 그죠? 부사 계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기억을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쪽에 주격 보호 형태가 오죠. 주격 보호 형태는 어떤 구조가 있어서 첫 번째, 그죠? 형용사, 두 번째 명사, 또는 세 번째 to be라고 하는 아이 뒤에 명사, 네 번째 to be라고 하는 아이 뒤에 형용사 역시 생략 가능하고요. 그죠? 요런 구조가 이 형식. 개념은 equal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자동사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형식들 그거 외우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죠? 각각의 전치사들 외우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는 3-2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